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건물,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의 세 가지 방식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일반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있고 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이때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의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할 세율에 따라서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분류과세가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전국에 있는 소유 토지를 모두 합산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재산세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구역 내의 토지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전국 각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 군데의 지자체에서 토지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의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리과세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있고 고율의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때 농사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런 용도의 토지를 과세할 때에는 저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향락, 사치업종의 경우에는 고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답, 과수원의 분리과세 세율은 0.07%입니다. 하지만 전답 과수원이라고 무조건 0.07%의 저율 분리과세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전답 과수원도 원래는 토지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것이죠. 하지만 영농을 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도시지역 밖의 토지와 도시지역의 안의 토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미계획지역의 토지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 이외의 전답과수원은 종합합산과세합니다. 이 말은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은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를 하는데 농업법인과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전답과수원과 매립이나 관척 후 경작을 하는 경우 그리고 종중토지와 사회복지사업자가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소유한 자가 소유한 자가소비용 토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저율분리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율분리과세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 종합합산과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아무래도 종합합산과세 대상 쪽이 저율분리과세 쪽보다는 세금이 많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목장용지의 분리과세 세율은 0.07%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저율분리과세라는 뜻이죠. 목장용지도 원래는 전답과수원과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하지만 도시지역 밖의 축산용 토지는 분리과세합니다. 또한 도시지역 안의 축산용 토지라 하더라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재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합니다. 전답과수원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미계획지역의 토지는 분리과세하는 것인데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축산용 토지라 하더라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준면적이라는 것은 키우는 동물의 두수, 개체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용 토지의 건물 및 기준 면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관련 내용입니다. 가축별 기준 면적을 보면 한우의 경우 한두당 축사의 경우에는 7.5제곱미터, 부대시설은 5제곱미터, 초지라는 것은 풀밭을 말하죠. 0.5헥타르가 됩니다. 사료포 0.25헥타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료포라는 것은 사료를 키우기 위한 토지를 사료포라고 합니다. 비교를 보면 말, 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한우, 말, 노새 또는 당나귀 등은 이런 축사 면적, 부대시설 면적, 초지 면적, 사료포 면적을 허용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여기 육군데 여기에 사육사업이 있고 비육사업이 있습니다. 사육이라는 것은 수소와 암소를 같이 키우면서 번식을 시키면서 키우는 것을 사육이라고 그러고, 비육이라는 것은 암소가 없이 사와서 키우는 것을 비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당 축사는 7.5, 부대시설은 5, 초지는 사육과는 달리 0.2헥타르, 사료포는 사육이 0.25헥타르인데 0.1헥타르. 그 다음에 유우라는 것은 젖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 사슴, 토끼, 돼지, 가금, 밍크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사육을 할 때에 정해진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에 대한 기준 면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면적을 살펴보았고, 이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가축 두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가는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 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 사육 두수를 평균한 것, 플러스한 것을 나누기 3한 것이 되겠죠. 이것이 제일 크면 이 가를 선택하면 될 것이고, 나는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 사육 두수를 평균한 것 선택할 수 있고,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 사육 두수를 평균한 것. 이것은 이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은 두수를 그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평균한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의 분리과세 세율은 마찬가지로 0.07%입니다. 임야 또한 본래 종합합산과세입니다만 생산임야로 경영인가를 받거나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죠. 문화재보호법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임야와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해 오던 종중임야, 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자연환경지구의 임야도 분리과세합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의 임야와 원형이 보존된 골프장 임야는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이것은 분리과세보다는 별도 합산과세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토지가 있을 것이고, 이처럼 문화재보호법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임야와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해 오던 종중임야, 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자연환경지구의 임야처럼 분리과세되는 임야가 있고, 준보존산지 그리고 원형이 보존된 골프장 임야, 이것은 별도 합산 과세되는 세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토지의 과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야는 경우에 따라서 분리과세, 별도 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에 각각 달리 속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공장용지의 분리과세 세율은 0.2%입니다. 여기가 0.07%에 비해서 공장용지의 분리과세 세율은 0.2%이니까 조금 세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본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기준 면적 이내에 허가를 받고 군, 엄, 면에 소지하고 있거나
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산업단지, 공장 유치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0.2%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건축 중인 공장 용지도 동일하게 분리과세하지만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면 원래는 공장 용지는 별도 합산과세이고 또 이런 산업단지, 공장 유치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분리과세이지만 만약에 건축 중인 공장 용지가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과세 중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용 토지는 분리과세로 세율은 0.2%입니다. 공장 용지와 동일합니다. 염전, 터미널, 국방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걸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 이게 1번이고 매립이나 간척한 토지로서 4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주택 건설사업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토지는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가 됩니다. 이게 2번이고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부수토지의 분리과세 세율은 4%입니다. 앞에서 봤던 0.07%, 0.2%와는 많이 높은 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사치성 오락에 대한 고율의 과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제 골프장 토지이지만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임야는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임야라는 것은 골프장 내에서도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토지 이외에 원래대로 수목이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골프장 내의 임야는 4%의 고율과세가 아니고 별도 합산과세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원형 보존되는 회원제 골프장 임야의 별도 합산 세율은 0.2에서 0.4%입니다. 4%보다 훨씬 작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다음 2번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별도 합산 세율은 0.2에서 0.4%입니다. 건축물 부수토지는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공장 용지가 본래 별도 합산과세인 이유도 건축물의 부수토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위에서 말씀드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산업단지 내의 건축물이라든지 또 공장 유치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 용지의 경우에는 0.2%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가 본래 별도 합산과세인 이유도 건축물의 부수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그러한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경우에는 별도 합산과세가 되는데 건축물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기준 면적 이내여야 합니다. 또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또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건축물의 부수토지에서 건축물이 토지에 비해 시가 표준액이 2% 미달 시에는 바닥 면적만 별도 합산과세이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존재하게 되면 종합합산과세가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면적의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 면적을 보면 이 건축물의 세배 면적은 이 토지 면적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되는데 이 땅은 아주 고가의 토지이고 이 집은 아주 허름하게 지어서 이 전체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이게 100일 때 2 미만이 되면 이 전체 토지를 부수토지로 봐주지 않고 이 건물이 정착된 바닥 면적만큼만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과세를 해주고 나머지 이 부분의 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건축물이 철거하거나 멸실되어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죠. 현재 건축물은 없는 상태이지만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 합산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6월 1일 날 건축물이 없으면 나대지니까 종합합산과세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 땅 위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6월 1일이 철거 멸신될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 합산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 건축물 부수 토지의 범위, 첫 번째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의 부수 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용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 지역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를 말하고, 기준 면적은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 배율, 이것이 기준 면적 이내의 부수 토지가 됩니다. 다만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말은 위에서 본 제율의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뜻이죠.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되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일반 건축물이라는 것은 위의 공장용 건축물, 주택 제외한 일반 건축물을 뜻합니다. 기준 면적은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 배율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의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1조 2라는 것은 건축물 부수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로서 첫 번째 도시지역의 전용 주거지역은 5배이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이고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4배이고 녹지지역은 7배이고 미계획지역은 4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전용 주거지역은 5배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입니다. 요즘 주택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오히려 적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7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5배, 또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와는 구분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 종합합산과세 세율은 0.2에서 0.5%입니다. 별도합산과세 세율은 0.2에서 0.42조.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입니다. 나대지나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기준 면적 초과한 토지 등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일반적으로 0.25%입니다. 하지만 시 이상의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은 0.5%, 과밀 억제 권역에 신설하거나 정설한 공장의 경우에는 1.25%입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4%의 세율이고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건축물은 0.25%이고 토지는 공장용지 분리과세 0.2%입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건축물은 0.5%입니다. 토지는 공장용지지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로 적용받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공장용지지만 주거지역이면 분리과세가 아니고 별도합산과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3세 표준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0분의 2, 0.2%가 되죠. 다음에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는 1억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는 10만원 플러스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25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 금액의 0.5%. 즉 누진세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 종합합산 과세대상 세율입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세율은 마찬가지로 2억 이하는 1000분의 2, 2억 초과 10억 이하는 40만원 플러스 초과 금액의 0.3%, 과세표준 10억 초과는 280만원 플러스 10억원 초과 금액의 0.4%입니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마찬가지로 누진세 체계입니다. 다음 분리과세 대상은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및 산림의 보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이니까 0.07이 되겠죠. 골프장 토지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이니까 4%가 됩니다. 그 밖의 토지는 과세표준의 0.2%가 됩니다. 이것은 저율의 세율이 되는 거죠. 0.2%가 되니까.
건축물의 경우에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4%가 되고 특정 지역의 공작물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0.5%가 됩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0.25%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별장은 과세표준의 4%이고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죠. 그 밖의 토지는 이런 식의 누진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고급 선박은 과세표준의 5%, 그 밖의 선박은 과세표준의 3%, 항공기는 과세표준의 0.3%, 이런 식으로 재산세 표준 세율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구성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면적 곱하기 과세표준, 이때 과세표준은 토지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인데 개별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하고 다시 위에서 본 해당되는 재산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토지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죠.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한 것의 0.14%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됩니다. 두 번째, 건물분 재산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이 됩니다. 건물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건물면적 곱하기 과세표준인데 이때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건물 시가표준액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하고 재산세율 0.25%를 곱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25%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밖의 건축물,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0.25%이지만 골프장, 고오락장 건축물 4%, 특정 지역의 공작용 건축물은 0.5%였죠. 이렇게 해서 건물분 재산세를 구하고 지방교육세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과세표준, 여기에 지역자원세, 세율입니다. 여기에 중과대상 배율을 곱한 것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됩니다. 주택의 공정가액 비율은 60%이고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격이고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죠. 여기에서 지역자원세를 보면 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0.04%가 되고 세율이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이죠. 1300만원 이하는 2400원 플러스 600만원 초과 금액의 0.05%, 이렇게 누진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 위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2배에서 3배를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택의 표준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장은 과세표준의 4%가 되고 이것은 일반 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6만원 플러스 6만원 초과 금액의 0.15%, 이런 식으로 누진세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2 제1항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하는데 제율의 세율이겠죠.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위에서는 0.1%였는데 여기에서는 0.05%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은 세율 1.5에서 1이 적용이 되고 2.5에서 2가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의 납부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건물분 재산세와 주택분의 2분의 1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분이라는 것은 주택의 토지 건물, 주택이라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을 말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의 2분의 1을 말합니다. 다음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는 2차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의 2분의 1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